이번 시간에 할 거는 수열의 극한의 활용인데, 자, 활용은 내가 개념 설명을 안 하고 바로 문제부터 화면을 띄운 이유가 개념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설명만 듣고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이 활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수열의 극한이긴 한데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은 그래프를 이용한 수열의 극한이다. 그래프를 이용한 수열의 극한이다. 요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5번 문제부터 읽어보면은 fx라는 거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일 때 fx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이 있대. 어떤 수열이냐면은 첫 번째 항은 3분의 1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규칙은 an 더하기 1이라는 다음 항은 f에다가 이전 항을 대입한 결과를 갖는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이 수열의 극한값,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A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푸냐면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요 규칙을 이용해서 AN 더하기 1, 즉 AN이라는 게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수열의 규칙을 찾은 다음에 계산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나는 한번 계산으로 문제를 풀어볼게. 그래프에 있는 거는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프를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어보세요. 이것도 설명을 하긴 할 거야. 자, 먼저 계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fx라는 거는 루트 x다라고 우리가 이거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수1에서 지수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요 x, 루트 x라는 거는 x의 2분의 1제곱이다라고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알겠죠? 바꾸는 이유는 이따가 설명할 거고, 여기에서 나는 요 규칙, 첫 번째 항의 3분의 1이고, 그 다음 항은 이 전 번째 항을 fx에 대입한 값으로 한다. 요 규칙을 가지고 a인이 어떻게 적힐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3분의 1이에요. 이건 바뀌지 않아. 그대로 둘게. 그럼 두 번째 항은 구해야겠지. 두 번째 항은 f에다가 a1을 대입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f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한 거하고 똑같아서 자, 이거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바꿔 말하면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입니다. 라고 적을 수도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수가 이해가 안 간다면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뭐도 구할 수 있냐면은 세 번째 항도 구할 수 있어. 요 세 번째 항은 f에다가 a2를 대입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f에다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대입한 거하고 똑같아서 이건 x의 2분의 1제곱에 그 x자리에 3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니까 3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 쭉 나아가서 AN이라는 거 적어보면은 AN은 자 얘도 지수로 씁시다. 이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자, 바뀌는 게 보면은 밑은 바뀌지 않아. 밑은 3으로 고정인데 어디가 바뀌냐면은 지수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그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 헷갈리면 네 번째까지 구해보세요. 자, 네 번째로 똑같은 패턴을 계산하면은 3의 마이너스 8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 규칙을 우리가 수열로 적어보면은 이 지수가 새로운 등비수열이 될 거야. 어떤 등비수열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지수가 거듭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상한 게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극한을 구하는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이요. 이렇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가죠? 자, 이거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처음 보는 형태여서 계산을 못하겠어요 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앞에 극한하는 계산을 살펴보면은 상수는 그렇게 상관이 없었어요. 주인공은 누구야? 주인공은 여기에 적혀있는 n이에요. 요게 바뀔 때 직접적으로 바뀌는 게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 밑에 있는 3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3은 위에 있는 등비수열 형태의 지수가 바뀜에 따라 바뀌죠. 네, 그래서 나는 맨 처음 알아봐야 될 게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요 지수에 있는 등비수열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이 어떻게 바뀔까? 요거를 살펴보면은 이 전체적인 3의 거듭제곱이 어떻게 바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해볼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요거에 대해 계산을 해볼 거야. 자, 그런데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미리 빼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에 n-1이다 이렇게 쓸 거니까 요 형태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었어요. 즉 어떠한 숫자의 거듭제곱인데 그 숫자가 요 r이라는 숫자가 지금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 있으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전체가 얼마가 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구하려고 하는 3의 거듭제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3의 0제곱으로 수렴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될 거다? 이 전체는 1로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an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수의 지수가 나오는 복잡한 모양이 되겠지만은 그거의 그 값은 n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를 먼저 계산해 보니까 그게 0으로 수렴하게 돼서 이 3의 거듭제곱의 전체적인 모양도 3의 0제곱으로 수렴할 거고 그 값은 1이라고 계산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1이 될 거야. 그럼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그래프를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규칙은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나는 식으로 풀었을 뿐이고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자, 여기도 해설을 보면은 밑에 A1이 3분의 1이고 AN 더하기 1이 루트 A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적혀 있는 게 내가 적은 풀이하고 똑같죠. 자, A2라는 거는 루트 A1이어서 3분의 1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적을 거고 그 다음에 A3라는 거는 루트 A2여서 3분의 1에 4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A4라는 거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8분의 1 이렇게 될 거여서 AN이라는 거는 루트 AN-1이랑 똑같으니까 그거를 타고 올라가면은 3의 2분의 1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자, 내가 적은 거는 n-1이고 여기에는 n이라고 적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n 더하기 1일 때 기준으로 값을 적은 거고 여기에는 an일 기준으로 값을 적었으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뭐 1 차이 나는 거는 극한값을 구할 때 큰 차이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에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당연히 얘를 먼저 본 다음에 이 전체가 어떻게 바뀔까 보는 거 똑같아요. 3분의 1의 0제곱으로 수렴할 거니까 얘도 당연히 1로 수렴할 거야. 자, 그래프를 봅시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여기 y는 x를 줬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고등 하에서 봤을 때 특히 합성함수, 역함수에서 봤을 때 자, 이런 것들은 하나에 뭐였냐면은 기준이었어. 자, 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점을 다 찍어볼게. 첫 번째 시작은 A1이었어요. 첫 번째 시작은 A1이었으니까 얘가 그대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이 A2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2가 될 건데 분명히 A2는 Y좌표니까 Y축에 점을 찍어야 돼. 그런데 그 다음 항을 보면은 나는 A2라는 거를 X에다 집어넣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X에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나는 그거를 기준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X축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A2가 될 거야. A2가 될 건데 그게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은 그 다음 결과가 A3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A2를 이용해서 A3를 구한다. 요 두 번째 줄이 그래프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A3, 네 번째를 구하기 위해서는 A3가 필요해요. 근데 그 A3가 지금 Y축에만 표시되어 있지 X축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기준이 되는 Y는 X를 이용해가지고 요 A3가 X축에 어디에 찍힐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fx에 집어넣어서 A4를 구한다. 요렇게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요 세 번째 줄이 방금 내가 덧칠한 요 A4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수렴할 거냐면은 점점점 똑같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올라가는 계단식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도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디로 수렴하느냐? 그래프 상에서는 1로 수렴하는 걸로 보여. 무슨 말인지가 1로 수렴하는 거. 즉 언제일 때? x하고 루트 x가 똑같을 때. 다만 n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x라는 거는 0보다 크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이해가 안 가면은 여러분들은 또 하나 어떤 거 알고 있어?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자,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이해가 안 가면은 각자의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기를 바랄게. 자, 다음 46번. 46번은 아까 45번하고 문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어봅시다. 자, 함수는 바뀌지 않았어요. 함수는 f의 x는 루트 x 그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좀 바뀌었어. 네, 첫 번째 항이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그리고 그 다음 항부터는 항상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수열이 전개가 됩니다. 라고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문제를 푼 것처럼 하나하나 나열해 볼게. 자, A1일 때 2분의 1이었어. 그 다음에 A2를 구하려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F에다가 A1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F에다가 2분의 1을 넣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는 지수를 이용하면은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F에다가 A2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건 F에다가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을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서 2분의 1에 4분의 1제곱 거듭제곱이 다 분수 형태로 나오는 모양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보면은 an이 어떻게 될지 알겠죠? an이라는 거는 2분의 1에 n-1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게 되겠어. 왜 하필 n-1이냐면은 1 넣었을 때 2분의 1이 1제곱이었으니까. 자, an이 이렇게 되었어. 그럼 우리가 계산할 건 어떤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극한값 구하는 거죠. 자, 얘가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라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에 여기 실수했네. n-1이 아니라 여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여기가 그러면은 2분의 1의 n-1제곱 이런 형태를 띄워야 되겠어. 방금 거 이거 n-1을 실수했어요. 자, 여기가 아니라 2분의 1의 n-1제곱이 지수로 올라가 있는 뭐야. 이 전체가 an이야.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수렴할지는 당연히 얘부터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나머지 전체를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먼저 계산할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1다 이렇게 돼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럼 이 전체도 어디로 수렴할 거냐? 이 전체도 2분의 1의 0제곱으로 수렴하겠지. 그 답이 얼마다? 1이다. 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이거를 그래프로 설명을 해보면은 자, 지금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은 1이고 그때 y값도 당연히 1이야. 이렇게 1이 있을 때 그래프로 설명하는 거는 시작이 어디였어? 지금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로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A2라는 게 여기에 찍혀. 여기가 A2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A3를 구하기 위해서 A2를 대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A2를 X좌표에 찍기 위해서 Y는 X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A2라고 적어주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A2라고 적으면은 얘가 그대로 올라가면은 그 결과가 Y값이 A3가 되겠지. 여기가 A3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3를 또다시 대입해야 되니까 Y는 X를 이용해서 A3를 여기 X축에 표시해 주겠어요. 자, 이러한 패턴으로 똑같은 규칙으로 왔다 갔다 해보면 결국엔 어디 도착하느냐? 결국에는 이 만나는 1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도 어디로 수렴한다? 네, 그래프를 볼 때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거는 1로 수렴하게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을 건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그래프로 풀어도 상관없고 내가 푼 것처럼 식으로 풀어서 수열의 규칙을 알아낸 다음에 풀어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유형, 도형을 이용한 수열의 극한. 자, 도형을 이용한 수열의 극한인데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의 문제를 풀 때 가장 힘들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뜬금없이 도형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도형을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도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웠냐면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배웠거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고등3 때, 조금 더 나가면은 고등3 3단원, 여기 좌표평면 요쪽하고 그 다음에 수원에 삼각함수 있지. 네, 수원의 삼각함수 배우면서 무슨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을 거야. 네, 요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통틀어서 배우는 도형의 전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지금 와가지고 도형 설명 안 해줘요. 지금 여기 선택 및 쪽만 와가지고 도형 설명 안 해주는데 나는 도형을 배운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왜 나오는 거야? 라고 물으면은 아무도 답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이미 다 배운 거야. 이미 다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단의 내용들을 까먹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껏 썼던 책을 다 뒤져서라도 스스로 공부해서 문제 풀도록 하세요. 이해가 안 가면은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야. 스스로 찾아보세요. 일단 47번의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제 이해부터 해야겠지. 좌표표면 위에 두 개의 점 A점이 있어. A점 어떤 거냐면 2,0이고 자, B의 점 0,1 이 선분 여기에 대해서
선분 AB를 1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n이라고 합시다. 자, 요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말을 읽어보면은 A, B를 1대 n으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은 1대 n으로 내보내는 게 Pn이라고 해서 요 길이가 1이라는 비율을 가질 때 요 길이가 n이라는 비율을 가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림인데 실제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안 그려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 그림은 얘가 지금 좌우가 바뀌어 있어. 얘가 좌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다시 그릴 때는 이 그림 작아서 안 보이면 손으로 직접 크게 그릴 거잖아. 이렇게 그릴 때는 여기의 좌표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때 1대 N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 길이가 1의 비율을 가질 때 요 길이가 N의 비율을 가져야 돼. 요거 주의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1대 n이다 이렇게 적으면 이거 틀려. 이렇게 아니라 항상 도형의 문제, 특히 내분점, 외분점 풀 때는 말을 읽어보고 내분점이 어디에 있을 때 외분점이 어디에 있을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럴 때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1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요점의 좌표를 Pn이라고 하면은 A에서부터 Pn까지의 실제 길이 1대 n이라는 건 비율이고 거기에 따른 실제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실제 길이 여기를 l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5에서부터 Pn까지의 길이를 kn이다라고 할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구하라는 거는 각각의 길이를 이용해서 요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자, 도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도형의 성질을 까먹는 것도 있겠지만은 계산이 너무 어려워. 특히 여기 구하라는 거 보세요. 벌써부터 계산이 어렵죠. 왜냐면 나는 ln이라는 것도 n에 관한 식으로 어쩌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kn이라는 것도 n에 관한 식으로 어쩌고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표현하는데 요거 두 개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데 많은 애를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해볼게. 여기 좀만 지웁시다. 자, 이렇게 지으면은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고등상 3단원에서 배우는 내분점과 외분점 요거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분점, 외분점 배운 적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둘이 똑같이 문제를 풀거든. 여러분들 아마 공식 외웠겠죠. 어떤 공식 외웠을 거냐면은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0,1이니까 여기 내분점 여기 pn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 더하기 n분의 2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외웠겠죠. 네, 그리고 1 더하기 n분의 y좌표 0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외웠을 거야. 네, 외워도 돼요. 외워도 되는데, 그거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외우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거 외웠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자, 외분점과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내가 지금 빨간색 선을 두 개를 그었는데 몇 도로 그을 거냐면은 90도로 그을 거고 90도로 그을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직각삼각형이 많이 보이죠? 직각삼각형이 총 3개 정도 보일 거야. 자, 거기 있는 직각삼각형 모두 닮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빗변이 지금 하나의 점에 의해서 n 대 1로 쪼개진다고 하면은 요 밑에 변이 있지. 네, 요 밑에 변도 어떻게 쪼개져야 돼? 여기를 기준으로 n대 1로 쪼개져야 돼. 그 다음에 요 높이 있지. 요 높이도 빨간색 평행한 점에 의해서 여기가 n일 때 여기가 1 요런 비율로 둘 다 쪼개져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이건 닮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닮음으로 설명할 수 있고 두 개 다 1대 n으로 쪼개져야 되니까 쪼개진다고 하면 나는 좌표를 찾기가 되게 쉽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 좌표를 지금부터 x라고 하면은 x부터 원점까지의 길이 x 대 그 다음에 2부터 x까지의 길이 2 빼기 x라는 게 n대 1이다. 이런 모양의 비율이 성립을 해야 돼. 비례식이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x를 구하면은 즉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이용해서 x를 구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n 곱하기 2 빼기 x라는 거는 x니까 2n-nx는 x고 얘가 더해지면서 2n이라는 게 x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될 거고 마지막에 x는 n 더하기 1분의 2n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구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요. 네, 나는 공식을 지금 까먹어 실수했잖아. 이렇게 공식 까먹으면 실수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가 내분점의 x좌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좌표 네, 여기에 좌표를 y라고 해보면은 1에서부터 y까지의 길이 1 빼기 y 대 그 다음에 y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길이 y가 아까 n대 1이라고 했어.
n 대 1이라는 비율을 가져야겠지.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용하면은 ny라는 게 1 빼기 y가 될 거고, 이거를 y를 더해주면은 n 더하기 1 곱하기 y는 1이어서 y는 n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한 줄에 간단한 비례식을 적을 수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빗변의 길이가 n 대 1로 쪼개지면은 당연히 밑변의 길이도 n 대 1로 쪼개져야 되고 높이도 n 대 1로 쪼개져야 돼. 이렇게 닮음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굳이 힘들게 공식을 이해하지 않고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볼 거는 ln하고 kn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pn을 구한 거야. 자, pn은 n 더하기 1분의 2n, n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니까 a는 2, 0,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ln이라는 거는 a에서부터 pn까지의 거리인데 이거는 루트 이것 빼기 이거 2 빼기 n 더하기 1의 2n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여기 빼기 여기 0 빼기 n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분모를 보면은 전체가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분자, 이쪽은 1이 되겠죠. 네,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이쪽의 분자는 2 빼기 2n의 제곱이니까 4 빼기 n-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봐요. 네, 요게 ln이 될 거고, 그 다음 kn, 그 다음 kn은 어디부터의 거리냐면은 원점에서부터 pn까지의 거리니까 이것도 원점 0,04의 거리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n 더하기 1의 제곱이고 분자는 4n 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계산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좀 지웠어요. 그럼 이제 ln과 kn을 내가 원하는 대로 n에 관한 식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극한값을 한번 자세히 적어봅시다. 실수 없이. 자, 요거는 kn이 분모에 있으니까 루트 n 더하기 1의 제곱에 4n 제곱 더하기 1이다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를 보면은 2n 곱하기 ln 루트 n 더하기 1의 제곱에, 자, 분자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해 볼게요. 네, 분자 계산해 보면은 4 곱하기 n제곱 빼기 8n 더하기 4, 그 다음 더하기 1이어서 4n제곱 마이너스 8n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어. 네,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내가 지금 잠깐 멈추고 보니까 계산에 실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ln 뭐한테 실수 있었어. 자, ln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라, ln 요거 아니라 계산 실수해서 요거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앞부분 계산할 때 보면은 통분해야 되죠. 그럼 n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n 더하기 1, 그다음 마이너스 2n이니까 이건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어. 네, 여기서 한번 실수했습니다. 2 이렇게 되겠어. 이제 실수해가지고 요거 다시 수정하면은 ln은 좀 바뀌겠죠. ln은 루트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 더하기 1이어서 3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가, 그럼 여기가 4인제곱 어쩌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3 이렇게 되겠어. 그럼 계산하는 걸 보면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실수도 조금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도형에 관해서 수열의 극한을 활용하라고 하면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걸 다 적어보면은 이거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2n 곱하기 루트가 나오는데 지금 분자 분모 둘 다 루트가 있으니까 요 2n까지 안에 있는 루트로 집어넣어 줄게. 그럼 집어넣으면은 n 더하기 1의 제곱에 3 곱하기 2n의 제곱, 즉 12n 제곱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2n 제곱이니까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은 솔직히 분모는 똑같아서 서로 약분이 돼요. 서로 없어질 거고, 남는 것만 적어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n 제곱 더하기 1분의 12n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 다음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요거 안에를 잘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더하기 1 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럼 4n 제곱분의 12n 제곱이니까 이거는 약분 해주면은 3이 나오면서 얘는 루트 3으로 수렴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답은 얼마냐면 루트 3이야. 무슨 말인지가? 답은 루트 3인데, 야, 이 답을 구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쓸 때도 지금 내가 문제 푼 것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48번 문제. 자, 복잡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구하라는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각각의 길이를 n에 관한 식으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그 값을 구해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요거를 문제를 풀 때는 도형이 있으면은 도형 그대로의 성질로 푸는 게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좌표 평면에 도형을 올려가지고 점과 좌표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풀어볼게. 그럼 첫 번째로 도형 본연의 성질로 구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구해볼게. 그럼 요 길이는 지금 4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1짜리 직사각형을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즉 n개를 이어 붙였어. 그거의 좌표가 여기를 bn이라고 하고 여기를 c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a 이렇게 하기로 했대.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로 구해볼 거는 뭘 구할 거냐면은 a에서 cn까지의 길이 여기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무슨 소리냐? 요 한 칸의 길이가 1인데 그거를 나는 지금 n개를 이어 붙였단 말이야. n개를 이어 붙였으니까 이 전체의 길이는 1 곱하기 n이어서 n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 길이도 직사각형으로 n이니까 a부터 cn까지의 길이의 제곱은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n제곱 더하기 16이라고 적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a에서 cn까지의 길이는 루트 n제곱 더하기 16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바로 5.5부터 cn까지의 길이는 그냥 n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모르겠지만은 분자는 루트 n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n 이렇게 적힌다는 걸 알겠어요. 자,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은 b1에서 dn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요렇게 요 쬐끄마한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1번부터 해볼까? 첫 번째,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D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가 D1인데 그럼 요거에서 지금 B1에서 D1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그냥 길이가 4가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길이가 4가 될 건데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D를 정하는 거냐? A에서 D1까지 이었을 때 그럴 때 요 선분하고 그 다음에 세로선이 만나는 점 그거를 우리는 D라고 적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D2라는 거 어떻게 적을 거냐? 직사각형을 하나 더 붙였을 때 직사각형 하나 더 붙이면은 여기가 이제 C2가 되겠지?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C1이야. 근데 그게 D1하고 똑같을 뿐이고 C2가 되고 A에서 C2까지 그었을 때 요 가운데 선분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D2라고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3를 그어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더 그어지겠지? 그리고 A에서 C3까지 그었을 때 두 번째 선하고 만나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여기를 D3라고 부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 A에서부터 긋는 선이 점점 뻗어 나가서 언젠가는 CN하고 만날 거잖아. 네, 그러면은 CN하고 만날 때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해라 라는 게 분모가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요거는 좌표 표면에 올려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 도형의 성질, 특히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가 A고 여기가 O고 요 길이가 사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CN이 되고 가로의 길이는 지금 얼마다? N이다라고 미리 구해놨어. 자, 그리고 내가 그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상, 요 길이가 얼마?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DN이라는 거는 내가 A와 CN을 이었을 때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정확히 DN이 되겠지. 여기가 B1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B부터 DN까지 나는 요 길이를 X라고 구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잘 보세요. AOCN이라는 직각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C1이잖아. 네, DN, C1, CN이라는 직각삼각형하고 닮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닮았어. 닮았으니까 당연히 닮음을 이용하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y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y라는 거는 4라는 전체 길이에서 y를 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구할 거니까 난 당연히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거고 닮음비를 적어보면은
요 길이가 필요하겠지. 요 길이는 전체 길이 n에서 1을 빼면 돼. n 빼기 1이에요. 내가 적을 닮은 비례식은 n-1 대 높이 y는 밑변대 높이는 당연히 밑변대 높이니까 y 대 4라고 적으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y를 구해보면은 y라는 거는 n 곱하기 y는 4 곱하기 n-1이니까 n분의 4 곱하기 n-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 됐죠? 그럼 이제 내가 구할 거는 y가 아니라 x예요. x라는 거는 전체 길이 4에서 y n분의 4 n-1 요거를 빼래. 그럼 이제 계산할게. n분의 자 4n-4 곱하기 n-1이니까 4n이 빼지면서 분자는 4만 남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가 뭐냐면은 b1에서 dn까지의 길이 이게 n분의 4란 소리야. 그럼 내가 구할 거 다 구했어요. 자 얘는 n분의 4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계산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모양이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다고 따로따로 구하지 마세요. 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얘가 0으로 수렴할 건데 그럼 분모가 0이 돼버리잖아. 이건 틀린 계산이고 일단은 먼저 알고 있는 요거부터 무리식부터 계산하면은 n제곱 더하기 16 그리고 더하기 n을 곱할 거고 분모는 보면은 루트 n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n이 될 거야. 그럼 분자 계산하면은 각각을 제곱해서 뺄 거니까 네, 각각을 제곱해서 뺄 거니까 어떻게 될 거냐? n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n제곱 되면서 그냥 16만 남겠죠. 다시 적으면은 요 위에는 전체가 얼마다? 지워지고 16이 될 거고 지금 분모가 n분의 4, 즉 번분수 모양이니까 요 n이 위에 있는 분자로 올라가면 16n 이렇게 될 거야. 이해가요? 그리고 4가 나눠지니까 여기는 4인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위에다 적을 거는 어떻게 적을 거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전체 시간 얼마하고 똑같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n분의 4n 요거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당연히 분모 분자 얘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 형태에서 분모하고 분자는 분모 중에서 가장 큰 차수 n의 1제곱 나누기 n의 1제곱 이렇게 해줘서 이거는 루트 1 더하기 n 제곱분의 16 더하기 1분의 4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보면은 요만큼이 0으로 갈 거니까 얘는 2분의 4여서 이 전체는 어디로 수렴하겠다? 2분의 4인 2로 수렴하겠어요. 네, 요게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요거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형의 성질을 몰라가지고 특히 이 닮음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어요.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다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닮음 다 배웠고 그 다음에 길이를 표현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다 배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푸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근데 이거 내가 풀어주는 거 무조건 듣고 풀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길이나 또는 넓이나 부피를 구할 수 있을까? 나중 가면은 부피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넓이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 처음부터 해야 될 거는 당연히 넓이를 구하려면 필요한 게 길이니까 길이를 구하는 연습부터 먼저 해보세요. 여기까지 활용 문제 풀어봤고 그 뒤에 나오는 급수 설명할게요.